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영토의 약 50%가 물속에 있다는 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우린 해양의 5%만 탐사했어요. 12명이나 달 표면을 걸었지만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간 사람은 단 4명뿐이에요. 바다 깊숙이 들어갔는데 결정적인 모험은 압력이에요. 더 깊은 곳에선 온도가 매우 낮고 가시성은 0인데다가 압력은 너무 강해서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것보다 해저로 보내는 게 더 어려워요. 볼 순 없지만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몸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너무 커서 100마리 이상의 성인 코끼리 또는 50대의 전보 제트기가 여러분 머리 위에 서 있는 것까지 느껴지죠. 이 압력은 육지에서보다 1000배 더 커요. 한편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압력은 0으로 떨어져요. 우린 행성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알고 보니 해저 지도를 만드는 것보다 쉬웠어요. 나사는 우주를 탐사할 때 전파를 사용하는데 수조 리터의 물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바다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태평양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반면 대서양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만 해도 대서양은 거기 있지도 않았거든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분리되었을 때 형성되었죠. 이제 태평양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매년 5cm씩 커지고 있어요. 바다는 심지어 블룹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소리를 갖고 있어요. 꽤 크며 저주파이고 좀 으스스한 소리가 나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1997년에 감지되었죠. 하지만 몇 년 후 다른 연구에 의해 그 블룹이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온 빙산에 의해 나온 소리란 걸 발견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호수와 강이 있어요. 이는 바닷물과 황화수소가 주변의 물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렇게 호수와 강이 형성되면 바다 바로 안쪽에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덴마크 해협 폭포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도 물속에 있어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의 바다에 있죠. 높이는 3,500m인데 물의 양은 나야가라 폭포보다 거의 2,000배 더 많아요. 이 수중 폭포가 가능한 이유는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보다 밀도가 훨씬 높아서 차가운 물이 훨씬 따뜻한 이르밍거 해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긴 산맥 또한 신비로운 수중 세계에 숨겨져 있어요. 대양저 산맥은 길이가 거의 65,000km예요. 사람들은 이 산맥에 대해 겨우 1%만 알아냈어요. 우린 화성이나 금성 표면에 대해 아는 것보다 이 산맥에 대해 아는 게 적어요. 챌린저 해연, 마리아나 해구의 남쪽 부분에 있죠. 11,000m가 조금 넘는 굉장한 깊이의 작은 골짜기예요. 우리의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챌린저 해연에 넣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수면 위에 닿기까지 여전히 2km가 모자랄 거예요. 94% 생물체가 수생생물이며 해양생물의 거진 3분의 2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 상어, 귀신 고기, 그리고 주름상어 같은 으스스한 상어들을 포함해 새로운 종들이 항상 발견되고 있죠. 저 아래에 어떤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또 아래에 숨겨진 보물도 있어요. 바다에는 2천만 톤의 금이 있지만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출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형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해저 전체에 흩어져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꺼낼 수 있다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각 4.08kg의 금을 얻게 될 거예요. 얕은 물에 있는 산호는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직사광선에 노출이 돼도 괜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막을 개발했죠. 기본적으로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한 거예요. 산호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입도 눈도 없어서 이게 바위나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 해양 무척추 동물의 범주에 속해 있어요. 지구의 많은 산소는 바다로부터 와요. 과학자들은 약 50에서 80%라고 주장해요. 산호는 해양식물, 대부분 해조류에 의해 생산돼요. 지진 해일은 30m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수면 아래의 파도는 훨씬 더 큰데 파도가 부서지기 전엔 무려 240m의 높이까지 이를 수 있죠. 남극 물고기는 몸 안에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이 단백질들은 물이 너무 차가워졌을 때 물고기가 얼지 않도록 얼음 결정에 달라붙어요. 귀에 조개 껍데기를 갖다 대면 마치 조개 껍데기의 기억이 그 안에 갇힌 것처럼 먼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사실 조개는 현재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변 소리를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해에는 100만 개의 화산이 있고 폭발의 80%는 물속에서 일어나요. 해파리는 가장 오래된 수중생물 중 하나이며 이들의 조상들은 5억에서 7억 년 전부터 살고 있었죠. 그럼 해파리가 2억 4천만 년 전에 나타난 첫 공룡보다 2배 이상 나이가 많은 거예요. 상어도 약 4억 년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해오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뼈가 없고 연골이 있다는 점이죠. 우리 코와 귀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거 말이에요.
상어의 피부는 물고기 비늘이라기보단 이빨 같은 물질로 덮여 있어요. 피부 돌기죠. 그래서 상어의 피부는 약간 사포처럼 느껴지고 상어는 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드워프 랜턴 상어라 불리는 가장 작은 상어 또한 바다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게 20cm보다 작았거든요. 바닷가재는 약 5억 년 동안 존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당시 살았던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였던 2m 길이의 거대한 바닷가재 화석을 발견했어요. 돌고래는 뇌의 절반만이 자고 있어서 일종의 몽유병자예요. 한 번에 한쪽 눈만 감죠. 바다거북은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문어는 대단한 해양 거주자예요. 푸른색 피에 3개의 심장, 그리고 9개의 뇌가 있죠. 중앙뇌가 있고 다른 8개의 뇌들은 8개의 발에 분산되어 있어요. 또한 약 100일 안에 발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해면은 머리, 눈, 입, 뼈, 폐, 심장, 두뇌가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해마는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엄밀히 물고기예요. 이 특정 동물은 위나 이빨이 없어요. 음식이 소화기관을 매우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살아남으려면 거의 항상 먹어야 해요. 해마는 하루에 3,000마리 이상의 브라인 슈림프를 먹을 수 있어요. 태평양에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독특한 곳이 있어요. 그곳은 포인트 니모라고 불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2,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 가는 건 꽤 어려워요. 우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둘째, 1992년 여길 발견한 사람조차도 포인트 니모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바다는 육지처럼 번개에 자주 맞진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땅 위보다 훨씬 더 나쁠 수 있어요. 물에는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매우 빠르게 바다 전체로 퍼질 수 있거든요. 수영하는 동안 몸을 감싸는 차가운 물이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호막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햇볕에 탈 수 있죠. 사실 물은 자외선의 10%만 반사하는 반면 모래는 태양광선의 15%를 추가로 반사해요. 바다의 온도는 다양해요. 가끔 온도가 4도까지 올라가는 물을 찾을 수 있는 반면 해저에는 열수 분출공이 있어요. 여기서는 400도까지 올라가는 물을 방출하죠. 밀키시 현상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우리 행성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물이 놀라운 빛으로 빛나는 굉장한 광경인데요. 이 지역은 너무 넓어서 우주에서도 빛나는 게 보여요. 이 신비로운 현상은 주로 인도양에서 볼 수 있어요. 가끔 해변에서 쉴 때 지평선 너머로 초록빛이 번쩍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가 빛을 구부러뜨려 그 후에 빛을 다양한 색으로 흩어지게 해서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우리가 보게 될 작은 무지개로 빛을 분할하는 것과 같은 프리즘 방식이에요. 블랙홀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빛조차도 그걸 피할 수 없죠. 비슷한 일이 바다에서 발견된 것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블랙홀을 보려고 우주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구에도 있거든요. 대신 빛이 아니라 물은 잡아 끌어요. 때론 도시 전체보다 더 큰 거대한 소용돌이인데 수십억 톤의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주류를 거슬러 회전하고 있죠. 그리고 가는 길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요.